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실적과 배당 정책에 힘입어 강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또 KB금융도 9%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1% 상승해 지수 상승에 견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도 견조했는데요. 이번 주 FOMC 회의라는 빅 이벤트를 대기하는 한 주를 맞이하는 가운데 과연 PCE 지표에 안도하는 국내 증시 흐름을 오늘도 한번 기대해 봄직한지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본질은 확실히 실적에 있나 봅니다. 실적과 미국의 GDP 지표 등 다수의 변수를 소화했던 전거래일 4월 26일 금요일장 한마디, 실적과 배당의 박수와 환호를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죠. 소비지출 물가가 높아지면서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의 인플레는 허상입니다. 경제 성장률 다시 오르고 물가는 곧 안정될 것입니다. 라는 자신감 내비친 발언 속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됐고요. 되려 장 마감 이후 나온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외 급등이 키를 쥐면서 아시아 증시 기술주들의 반등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여기다 KB금융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공개했죠. SK하이닉스와 KB금융의 급등,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외국인의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중심의 순매수가 특징적이었던 금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전거래일에도 역시나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시소타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4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에 그리고 기관까지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2,65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조만간 5월에 코스피가 2,700선을 뚫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ell in May, 보통 5월엔 팔아라라는 말이 많죠. 하지만 올해는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면서 2,700선 돌파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거래일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4억 원, 249억 원 순매수하면서 856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전력 설비와 조선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소식에 북미 전력망 교체 사업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되면서 국내 전선업계가 다시 한번 들썩였는데요. 대원전선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재룡산업은 25%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는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HD 현대중공업은 9% 가까이 올랐고 HD 현대미포는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메타가 앞으로 수년간 AI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대표주도 힘을 내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면서 반도체주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4% 오름세를 보였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떤 섹터를 해볼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전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전력망의 최전선엔 내가 있다. 전선 업종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전기 부족한 거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AI 시대 도래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전선, 변압기, 송전망 섹터가 일제히 강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최근 시장. 그런데요, 그 모멘텀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금요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 내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은 미국 전력망 강화 및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확대 등 주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지중 전력망은요, 50%가량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어떻습니까? IRA법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전력 인프라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고로 미국은 새로운 지역에 전력망을 건설하고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 통로가 되어주는 전선을 교체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자, 오늘 궁극적인 전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전반적인 전력 산업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일단 전력망은 발전, 송전, 배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전력 섹터 안에서 가장 먼저 주가적 반응이 나왔던 변압기는요, 말 그대로 전기의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포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발전소에서 갓 생산된 날것의 전기가 전압 차이로 인해 가정에서는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 중간에서 이 전압을 줄여주는 역할을 변압기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송전은 그렇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 배전은요, 송전받은 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배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선입니다. 발전소에서부터 집에 꽂는 콘센트까지 그 전류가 흐르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상대적으로 이 전선을 덜 주목했던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의 시차와 계약 구조 및 단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변환소 그리고 전력 케이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송전선로도 보면 이 철탑 먼저 만들고 전선을 깔죠. 또 계약 특징도 한 몫을 하는 게 전선주는 수요자와 공사업체, 개별품을 따로 입찰, 그러니까 발주하는 분리발주와 전체 프로젝트를 맡는 통합발주로 나뉘는데요. 이 분리발주는 전선 단가가 낮고 발주 큰 규모의 발주가 나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확인해봤으니 관련주 흐름 한번 체크해볼까요? 먼저 LS입니다. 전선의 끝판왕입니다. 여타 다른 회사와 다르게 구리 제련부터 중전기기까지 이 전기와 구리로 수직 계열화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전선업체 중에 해외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이네요. 현재 주가는 9.4%, 그러니까 전거래일 주가는 9.4% 또 한 번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한전선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2 전선 사업자인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도 볼까요? 이 퓨어 전선 업체로 전선 배출의 90%가 내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선 시장 성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진전기입니다. 전선, 변압기 둘 다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기 중에 일진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탑픽 종목으로 많이들 꼽고 계시는데요. 전체 수주 잔고의 78%가 해외 비중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가 도래된 가운데 이제 실질적 정책과 관련 뉴스가 쏟아지며 수주 잔고가 배불리 채워질 수밖에 없는 전력망 섹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최전선에 있어서 상대적 탄력도가 아쉬웠던 전선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일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그룹부터 보시면요. 화학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세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효성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은 지속적인 성과 상승과 또 고수익 선종의 매출 반영에 따른 이익이 증가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7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한화엔진은 삼성중공업과 2,736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종목들의 주가 향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전거래일에는 기아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자 1%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CEO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인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또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이슈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을 주시하고 있는
있는 금융 투자업계에 과연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는 쇼와의 날로 휴장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유가와 구리값, 그리고 금값, 해상 운임 지수의 상승입니다. 비록 금요일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 효과의 상승 마감엔 성공을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며 유가는 소폭 올랐고요. 인플레 지속 우려에 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 강세도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해지 차원의 종목들 움직임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검토입니다.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에 신규 메모리 라인 건립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반등 여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일정과 조금 겹칠 수밖에 없겠죠. SK이노베이션, LS일렉트릭을 포함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창용 한해 총재의 국내 증권사 CEO 대상 비공개 세미나 계획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주시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에 이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